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벌어지는 전쟁, 또 전쟁이 왜 벌어지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구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나, 그리고 특히 최근에 벌어지는 근대 전쟁, 현대 전쟁을 좀 살펴볼게요.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충돌을 그냥 한 가지 사건으로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전쟁이 날까? 이런 일들은 여러 나라와 집단적인 또 이해관계, 그리고 힘의 구조, 게임처럼 움직여요. 한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 단순히 국경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경제, 또 군사 동맹, 금융시장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돼요. 미국은 20세기 중반부터 석유 또는 전략적인 자원을 확보하려고 했고, 냉전 시절 소련 견제 등 이유로 인해서 중동에 깊이 개입을 했어요. 미국이 중동에 들어간 것은 자체적으로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들어갔죠. 그것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군수업자와 방위산업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목적을 두고 들어간 거예요. 대표적인 기업은 락히드 마틴, 그리고 보잉, 또 레이theon, 이런 군수업체이고, 또 전쟁과 관련된 장비와 무기를 공급하면서 굉장히 큰 이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전략을 보면 그 나라의 입장으로는 국가 안보, 또 지역 주도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위협과 또 과거 유럽에서의 박해 경험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을 지속해왔지만 점점 더 극단적이 되고 시온주의자 세력으로 인해서 미국의 힘을 길러주고, 또 미국은 이스라엘을 길러주고, 이렇게 서로 힘을 길러주는 관계는 유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은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전쟁에서 미국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미국을 완전히 중동 지역에서 쫓아내고 자기 자신의 시온주의 세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과 이스라엘은 같은 편이다. 지금은 그래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쳐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미래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주의자들은 한 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로 자기 자신들의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경제적 또는 문화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금융과 투자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은행, 또 이 체이스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예요. 그리고 투자 회사, 또 헤지 펀드를 가지고 있고, 정책을 움직이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자금을 움직이죠. 또 언론과 미디어를 이용해서, 또는 뉴스, 영화, 인터넷 컨텐츠를 통해서 시온주의 메시지를 계속 퍼뜨려요. 그래서 제가 통일교를 또는 신천지를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 교육기관을 통해서 장학금, 학술 연구 지원 등의 핑계를 대면서 친이스라엘 또는 친시온주의적인 사상을 넓게 퍼뜨렸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떻게 해서 통일교가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증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산업체, 전쟁과 갈등을 유도하면서 군사적인 전략적 영향력을 크게 하면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권력을 움직이는 집단은 한 명 또는 몇 세력이 아니고 대대적이에요. 금융기관이 있고 투자기관이 있고, 블랙락도 그 중에 하나예요. 뱅가드, JP 모건, 골드만삭스 등 이들은 글로벌 금융과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블랙락이 들어왔다 그럴 때 너무 경계하고 너무 불안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님이 얼마나 블랙락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는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미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기업들, 보잉도 그렇고 블랙락, 골드만삭스, 또 락히드 마틴, 뱅가드, 골드만, 이런 대대적인 큰 기업들은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기업들이에요. 같이 가면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반드시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너무너무 크고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혹은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과 서로 너도 좀 잘 되고 나도 좀 잘 되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섭고 정말 사람 몇 명 죽이는 거는 그냥 잠자면서 꿈꾸듯이 껌 씹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과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기관들이 CIA, 그리고 유대교인,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모사드, 그리고 M16, 그리고 FSB. 전부 다 손에 놓고 있어요. 정보 수집하고 작전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고 이 단체들이고 이 사람들이에요. 시온주의자들도 이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초부유층, 또 왕족, 재단, 빌 게이츠, 로스차일드, 록펠러 가문, 개인적으로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 다 이게 동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게 빌 게이츠를 이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야 해요. 그리고 종교, 이념 단체가 또 있죠. 지나친 광적인 종교를 앞세워서 특정 정책이나 전쟁 또는 사회 동원을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쪽에 이용을 한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통일교와 신천지가 그런데 이용이 많이 되었죠. 이 모든 집단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연합하고 또 충돌하면 각자 행동하고 어디까지는 같이 가다가 또 찢어지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군수업자는 전쟁이 돈이 되니까 전쟁을 밀어붙이고,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온주의자들은 장기적인 정치 주도권을 원하죠. 그리고 모사드들은 중동 지역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서 제2의 메시아를 꿈꾸죠. 너무나 위험하고 정말 무서운 단체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돈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목표와 전략이 겹쳐지면서 전쟁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나라도 그 속으로 그 속에서 희생이 되었던 국가예요. 한국 전쟁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초부유층, 이 사람들은 모든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금융 엘리트나 권력 집단, 거액을 빌리거나 투자하면서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해요. 월스트리트도 정상적인 증권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조종을 하고 폭락을 시키고 사람들을 모두 다 빈 껍질로 만들게 하고 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대거부가 또 되고 돈을 또 챙기고 이런 짓을 몇십 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부도를 내고 나면 국가에서 구조해주고 그 돈은 우리들의 혈세에서 뽑아서 해주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무기장사꾼들은 계속 무기를 만들어내고 혈세는 자꾸 그런 데 쓰이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고 권력과 영향력,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또 전략적인 선택지를 확보하는 이런 거래예요. 그래서 이들은 국경이나 이념 문제뿐만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임이에요. 군수업자는 전쟁 장비를 팔아서 돈을 벌고 금융기업은 전쟁 관련 투자와 보험, 채권 등으로 이익을 크게 봐요. 전쟁으로 경제가 흔들리면 이들은 더 큰 영향력과 기회를 확보하게 되죠. 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고 피해를 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길거리 나앉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과 국민들이에요. 이것은 국가를 초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85억이라는 인구는 숫자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보다 숫자가 몇십억 배 많아요.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이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혁명의 시대가 그래서 온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자꾸 하는 이유도 역시 역사적인 전략, 그리고 국가 안보, 자원 확보, 또 금융, 또 군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전쟁과 충돌에서 돈을 버는 군수업자, 또 금융기업,
억만장자와 정책 집단들은 자신들의 목표만을 위해서 움직여요. 서로 목표가 맞으면 서로 협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증권을 폭락시키고 또 증권을 올리고 금값을 올리고 금값을 폭락시키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성학적인 면으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힘이 계속 갈 거예요. 2030년까지는 큰 힘이 유지가 돼요. 구조적인 흔들림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힘이 굉장히 세고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기나 기후나 물, 앞으로는 물의 전쟁이 될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왜 지구가 살기가 좋은 어떤 지역이 되었을까? 행성이 되었을까? 물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 생태계가 망가지고 견디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전쟁광 또는 금융업자들, 군수업자들, 시온주의자들, 또 유대주의자들, 네트워크가 돈과 권력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지구 자체는 그 자연자원은 돈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기후위기가 오고 극한 폭염이 오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가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이상기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자원이 전부 다 고갈되고 식량이 없어지고 물도 없어지고 에너지는 점점점 한계가 오게 되죠. 그러면 생태계가 붕괴가 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면서 식량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사회적으로 불안정이 오고 자원에 대한 경쟁과 전쟁이 심해지고 난민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경제적인 충격을 우리는 더 받게 되고 전쟁과 충돌이 점점점 악화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들이 있다 해도 그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벙커를 짓고 식량을 챙겨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으면 천년만년 살면 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점성학적으로도 명왕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이 길게 보는 움직임을 보면 시스템이 점점점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2044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디센트럴라이즈가 되고 그리고 분리가 돼요. 모든 게 센트럴라이즈 된 시스템 안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업체를 중심으로 군수업자를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여 왔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돈과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아무리 방어하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구 자체의 물리적 생태적 한계를 피할 수는 없게 되죠. 권력 싸움과 생존 싸움은 달라지는 거예요. 권력자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지구 자체는 권력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 위대한 카스믹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카르마적인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괴롭고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다 이 거대한 자연 자원의 한 일부분이고 또 자연의 일부분이고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연과보의 법칙 속에서는 더 나은 사람도 더 못한 사람도 없다는 법칙, 그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평범하다는 사실. 여기까지 제가 잠깐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세계 속에서 잠깐이에요 정말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